안녕하세요. 온셀프 엄마의 일기입니다. 요즘 인터넷 뉴스 보면 앞으로 입시는 무조건 절대 서업 논술로 바뀐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입시는 계속 바뀌니까 이 말이 절대적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불안을 조성하면서 글쓰기 안 되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초등학부모님들이라면 이런 뉴스에 굉장히 불안감이 높아질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 불안감 속에서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글쓰기를 접해 주어야 할까 정말 고민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글쓰기도 결국 정석대로 가야지 무슨 요령만 바라고 글쓰기 꿀팁 이런 영상들 많잖아요. 우리 아이 글쓰기 잘하는 방법 이런 것들 그런 요령만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오늘은 제가 왜 아이에게 글쓰기를 시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글쓰기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노하우를 솔직하게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글 쓰는 걸 저도 정말 극도로 어려워했어요. 잘 쓰건 못 쓰건 간에 아예 시도조차 못할 정도로 심지어 그 친구들한테 써주는 롤링페이퍼 있잖아요. 그건 맞아. 그 롤링페이퍼 써주는 글까지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글이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잘 쓴 글 같지도 않고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글쓰기가 너무 두렵고 어렵다 보니까 글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중고등 때도 당연히 글쓰기는 제게 큰 부담이었죠. 어른이 되어서도 끝난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어른이 되어서도 직장을 다니게 되면 각종 보고서, 서류, 발표 자료 끝이 없습니다. 글쓰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블로그를 직접 쓰고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씩 글 쓰는 부담에서 해방되었고 계속 쓰다 보니까 잘 쓰게 되었고요. 심지어 재미있다는 사람도 글을 재미나게 잘 쓴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니 저는 우리 아이한테만은 제가 겪었던 그 두려움, 글 쓰는 두려움에 대해서 물려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니 글 쓰는 게 도대체 뭐라고 그냥 쓰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잘 쓰건 못 쓰건 그냥 쓰면 되는데 그게 그까짓 건 뭐라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쓰기이잖아요. 나이 먹어서까지.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내서 아이한테 적용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이디어를 얻은 건 엄마표 영어로 유명하신 새벽달님의 글쓰기, 아이에게 하는 글쓰기 비법이었어요.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노하우를 접했을 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정말 기발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정말 사고의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이가 말로 불러주면 엄마가 그대로 받아 적는 거였어요. 정말 간단하죠.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시간만 가지면 돼요. 5분에서 10분? 저희 아이는 7살 때부터 이걸 시작했어요. 이게 첫 번째 노트거든요. 귀엽죠? 아이가 직접 고른 노트입니다. 토끼 노트예요. 아이들이 글쓰기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손에 힘이 없고
이 글씨 쓰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동이자 힘든 일이어서 그렇거든요. 초사인 아이도 지금도 글씨 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글씨를 또박또박 안 쓸 때도 있고 막 휘갈겨 쓸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소근육이 7살 때는 뭐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발달이 안 된 아이도 있거든요. 저희 아이는 7살 때도 소근육이 약해서 피아노 학원을 보냈었거든요. 좀 단단해지라고. 어쨌든 초등학교 아이도 지금 글쓰기를 싫어하는데 유아 때는 더 그러겠죠. 7살, 8살 때는 정말 더 하기 싫겠죠. 그래서 저는 그 방법으로 너는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말해. 쓰는 건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뭐든 말해도 돼. 뭐 아무거나. 딱히 쓸 게 없을 경우에는 질문도 제가 먼저 던져주고 정말 장난도 치고 아무 말이나 다 받아 적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아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무슨 그림인지도 저는 지금도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신 써준 거예요. 구슬이 앞으로 굴러가다가 점프해서 착지. 그래서 어디 착륙했냐고? 아래로 굴러가는 곳에 착지했어. 아래로 내려가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덜컹에 걸려서 바닥으로 떨어져요. 이때 아이가 굴리는 거를 엄청 좋아했어요. 구슬 굴리는 거.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구슬 태풍 레이스. 이게 무슨 글쓰기냐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써도 돼.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걸 안심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한 권을 금방 다 쓰게 됐어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저희 아이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정말 새벽달님이 말한 것처럼 정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내가 해볼게. 내가 쓸게. 내가 할게. 그 내가 병이 생겼답니다. 그렇게 아이가 하더라도 아마 글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단어 하나 정도?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도 거의 제가 글을 많이 써줬어요. 그림도 이렇게 많이 그리고 제가 영어도 써주고 포테이토, 감자튀김 이런 단어마저도 제가 써주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아이 글씨가 살짝 보입니다. 이것도 아이 글씨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거 진짜 별 얘기 없어요. 심지어 그림이 더 많고 스티커도 붙여져 있고. 보시면 이 아이 글씨입니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 한 문장 늘어나고 문단이 되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아이가 뭐 맞춤법도 전혀 틀리고 띄어쓰기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쭉 이었습니다. 그 문단 쓰기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글쓰기의 시작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두 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글쓰기 연습을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와 함께 항상 같이 옆에서 했었어요. 그렇게 쭉 한 1, 2년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아이가 글을 쓰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일기장,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기장을 줍니다. 그럼 어쩔 때는 아이가 있었던 일을 쓸 때도 있고 만화를 그릴 때도 있고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을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시를 쓸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정말 이거 아이가 썼나 싶을 정도로 멋진 시가 한 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는 한 번도 그 글 쓰는 학원을 다닌 적이 없거든요. 이런 거. 이런 짤막짤막한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다양하게 시처럼 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게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평가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주제는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림 일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발전하다 보면 신문 쓰기, 주제 표현, 독후감 등등 이런 교재를 활용해서 점점점 아이의 수준에 맞게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빈 공간도 많아요. 아이가 하기 싫어할 때는 안 해도 되고, 자신이 원하는 글쓰기를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적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신문 읽기. 신문 읽어서 이렇게 보면은 첨삭지도를 하는 이렇게 글도 쓰는 란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독후감 쓰기를 지금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랑 소소하게 교환 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환 일기예요. 날짜가 있는 일기장인데 이렇게 2페이지가 되어 있는 노트거든요. 그래서 한 페이지는 제가 쓰고 한 페이지는 아이가 쓰고, 이런 노트를 일기장을 구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방학 한 6월달, 7월달 전후로 7월 22일을 마지막으로 글쓰기를 멈췄는데, 방학이다 보니까 쓸 시간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정말 아무 내용도 없는 그런 글들도 많고, 그림도 많고, 그냥 재미있게 글 쓰는 게 어렵지 않다. 글쓰기랑 친해지려고 그냥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싫어하지 않고 계속 쓰는 걸 원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참고로 남자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해내고 있죠. 제가 글쓰기를 단지 입시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결국 아이에게 글쓰기는 어렵지 않고 내 생각을 편안하게 꺼내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을 편안하게 꺼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 경험을 선물해 준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같이 어려워하지는 않는구나. 그리고 그걸 제가 빨리 깨닫고 아이한테 빨리 적용시켜 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말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이미 초등 고학년이라면 교환 일기부터 시작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어린 아이라면 저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제가 글을 써주고 아이는 부르는 대로 제가 써주는 그런 역할을 시작해도 재미있게 글쓰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글을 쓸 때 절대로 맞춤법 지적은 하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 그거는 공부로서 따로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아이의 글을 재미있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글을 재미있게, 그러니까 독자가 된 그 아이의 팬이 된 기분으로 신나게 재미있게 읽어주셔야 돼요. 매번 틀렸다고 지적하면 쓰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저는 아이의 팬으로서 정말 재미있게 웃으면서 잘 썼다고 그러면서 읽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글쓰기를 꼭 시도해보고 싶다면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